자, 이제 우리가 이제 고서들의 원문을 살피면 뭐 이렇게 쉼표라든지 방점 이런 것도 없고, 또 단락, 패러그래프를 이렇게 우리가 구분한 그런 선도 없어. 그래서 사실은 어디서 끊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구분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어쨌든 지금 이제 삼춘 간목에 대해서 짧게 이렇게 전체적인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인월 간목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다시 인묘월 간목을 가지고 또 설명을 했고, 이제 묘월 간목을 이제 정리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이게 201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가 이제 묘월 간목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묘월 간목에 대해서 여기서 한번 보자. 묘월 간목은 사실 이제 양인격이 되니까 좀 특별한 그런 이제 형태가 구성되잖니. 그래서 그 원시를 보면 201페이지에 묘월 간목의 경금이 특수하면 양인 가살이 되어서 양인 노살 같은 거지. 소기가 있고 또 이도로 현달하는데, 혹 무직을 갖는데 대저 제로 도와야 된다. 자, 묘월에 이제 그 삼춘간목 제일체 보면 이제 목을 거듭 보면 이렇게 이제 이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양격이 되면은 이제 경금 칠사를 써가지고 일단 뭐 이제 풀과 잡초 이런 것까지 이제 무성해지니까 좀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경금이 이렇게 이제 투관하게 되면은 글자를 경금을 월제에다 대비시키면 이제 묘에서 이제 제살 태지가 되니까 이제 휴수 힘이 별로 없는 거야 경금이. 그러니까 이제 약살이 된단 말이에요, 약살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약을 구분할 때 경금이 지지에 통근하면 우리는 그건 또 강한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잖아, 그지?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약하다 강하다의 그 구분 기준은 원령에 대비시켰을 때 그것이 약하다는 거지. 그래서 신살 균정 이런 맛을 이제 못 갖게 되니까 이때는 죄로서 이제 도와야 된다. 그래서 제자약살 이런 형태를 이제 갖춰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무토 이런 거 투출해 가지고 묘월 간목이 제살격을 이루면 제살격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그런 제살격이 되는 거지. 양인 노살이 되는데, 그래서 양인 가살에 재가 있으면 만인을 제압하는 영웅의 팔자가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 제살격을 이루면 칠살의 이제 그 세력을 이제 강하게 해주면. 근데 이제 만약에 재로 돕지 못하고 좀 허약한 그런 칠살만 약살만 투했다 이렇게 되면은 양인 노살에 이제 외형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제 격국은 성격되지만 그것은 뭐 소기에 지나지 않고, 또 이제 1호로 이제 2도로 현달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어릴 때부터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 내고 또 일찍 시험에 이제 합격해서 등용문에 올라서 관리로 출사해가지고 그런 경력을 쌓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미진하고 뭐 또 그렇게 평가받는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하다가 만년에 이르러서 갑자기 이제 크게 출세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경우, 그런 거를 이제 이도 현달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이로 공명, 그래서 다른 길로 이로 공명 또는 뭐 이도 현달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재라는 것이 도와서 제자 약사를 해주면 이제 삼자가 이제 균등해진다 해서 이제 신살 균정해지면 아주 영웅의 명이 되고 큰 격국이 되지만, 재가 도와주지 않고 칠살이 약하면 때를 기다려서 칠살이 세력을 갖추게 될 때, 그때 이제 크게 이제 출세하게 되겠지.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양인 노살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살상의 기운이 있으니까 무직으로 크게 이렇게 출세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만약 이때 개수가 있으면, 자, 우리 이제 춘목에서는 병정화를 가지고 격국을 이루면 수의 배합이 대단히 중요하게 되는데, 이렇게 양인 가살 형태 같이 경금과 정화로 격국을 이루게 되거나, 또는 제자약살 같이 토금으로 이루게 되면은 개수가 이렇게 투해 가지고 재를 분탈하거나, 또는 뭐 재와 그 인수와 재가 이렇게 쌍청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거나, 또 어쨌든 인수와 그 가뜩이나 이제 그 칠살이 약한데 또 칠살의 세력을 빼거나 이제 이렇게 되어 가지고
팔자의 이제 절충을 잃게 되면은 별로 그렇게 이제 팔자의 격국이 높아지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를 이제 염두에 둘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때 수를 쓰는 용법에서 이제 양인 노살에서는 인수가 투에서는 기본적으로 격국이 일단 성격되지 않으니까 개수가 유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서에 이르길 모강한데 화가 있으면 가을의 대문에 시험에 합격하고, 이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모강한데 화가 있다라는 것은 목화통명의 상을 이루었다라는 거잖아. 이제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똑똑한 명이 된다고, 그리고 또 시험에 강한 명식이 되고, 이런 경우에 경금과 조합을 이루면 정확하게는 이제 목화통명이 이제 묘월간목이 정화를 보고 목화통명의 상을 이루었다면 운에서 경운을 만날 때 진정한 진신들의 조합이 이루어져서 아주 크게 출세하는 그런 분기가 되는 거지. 그렇게 되고, 또 뭐 병화라고 해도, 병정화라고 해도 또 뭐 식신제살되고 하니까 어쨌든 운에서, 여기서 이제 가을의 대문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야. 그래서 추위 가시라 그래서 가을의 대문에서 시험이 가하다 이렇게 했으니까, 대문이라고 하면은 항상 우리는 천간에 노출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원령론에서 택향 이럴 때 집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할 때 원령에서 어떤 지장간이 연간에 투출되었냐 이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문은 이미 드러났다 이 뜻이니까 경신이 드러난 건데, 사실 뭐 신금 가지고 우리가 격국을 크게 짜지는 않으니까 엄밀히는 정화가 경금을 보았을 때고, 그 다음에 병화가 경금을 보았을 때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다만 신금을 보았을 때 이것은 좀 이렇게 합당한 표현이 아니다. 그 다음에 목이 추늘에 나면 보통 처세가 안연하고 수명이 길다고 했지. 수명이 긴 것은 원기가 두터우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일주가 무의하면 재운으로 흘러야 길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일주가 무의하다는 것은 재운으로 흘러야 길하다는 것은 이 앞에 이제 단락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논하자면은 모강한데 하가 있으면을 전제로 해서 아마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모강한데 화가 있으면 이렇게 이걸 전제로 한다면은 사실은 일주가 무의하다는 것을 표현하기가 좀 어렵고, 이때 이 일주무의라는 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 여러 버전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 보면은 자, 재운으로 흘러야 길하다, 이것은 토운으로 가야 이제 길하다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묘월 간목이 우리가 이제 그 격국을 이루려면 병정화를 써서 목화통명을 이루거나 아니면은 양인로살이 되어서 재로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생해주거나 이제 이렇게 돼야 하는데, 사실 묘월 간목에서 제살격을 이룰 때 우리가 사실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그냥 제살격만 이루어 가지고는 격국이 크게 성격되지는 않아. 이때 사실은 지장간에서 또는 진신 정화가 사실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경금을 우리가 쓸 때는 정화라는 것을 따로 떼서 생각할 수가 일단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정화가 있어야 되니까, 일주가 무의하면 여기서는 묘월 간목이 화도 쓰지 못하고 또 금도 쓰지 못하면 그냥 그나마 재운으로라도 흘러야 좋겠다, 이 말을 일단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마스터리에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 어떻게 마스터리에서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고. 자, 숙단 한번 보자. 양인로살격은 보통 이도로 부기를 겸하는 명의 유형이다. 봉건시대에는 문직보다는 무직이 좋다고 했다. 봉건시대에는 문직보다는 무직이 좋다고 했다. 무슨 말이지? 잘못 설명한 것 같은데, 그 무직보다는 문직이 좋았겠지. 기가 적다라는 것은 시대적 반영된 요소가 적지 않고, 또한 재가 없으면 살이 휴수되므로 인왕살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다. 일반적인 얘기고, 그래서 이도로 부기를 겸하는 명이고, 양인노살이 보통 문직보다는 무직이 좀 평가절하됐단 말이야. 무직에서 양인노살들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여기서 문직보다는 무직이 좋다고 했다고는 좀 잘못된 것 같다. 그 다음에
재가 가세에서 자살하면 살인 양정을 이루니까 격국이 크게 되겠지. 그런데 여기에서도 분명한 것은 묘월 간목이 경금을 쓸 때는 정화라는 요소가 있어야 돼, 사실은. 그래서 양인 가사를 해야만 진정한 용어의 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 세 번째, 제사를 쓰는 격국에서 개수를 보면 빚을 잊기 쉽다. 간사를 쓰는 격국에 재와 인은 그 위치가 중요하다. 가급적 재인이 서로 격하지 않도록 그 위치가 적절해야 좋다. 자, 이렇게 제사를 쓰는 격국에서 개수라는 것은 좀 이렇게 그 민감한 사안이 되는데, 요 부분에서 그 원문에서 선생님 생각할 때는 양인 노살이 인수를 보면은 조금 격국의 그 신살 균정면에서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도 되고, 또 재를 쓰고 제살격을 이룰 때도 인수가 투하면은 굉장히 격국이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고, 그 다음에 203페이지 살중 인왕이 나쁘지는 않으나 인이 영을 잡으면 대개 성격이 횡포하며 형제 이를 때 형벌이 따른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묘월 간목에서 경금을 쓸 때 살중 인왕한 건 아니니까, 그러나 재가 돕고 또 살이 중해지는 대운에 올 수는 있어. 그러니까 사실 살인격 같은 경우에는, 양인 노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격국이 뛰어나면서도 좀 위험한 명식이 될 수 있어. 인이 왕해지거나 또 칠살이 왕해지거나 이렇게 될 때, 국을 짜면서 왕해지고 이러면은 그것의 그 흉신의 의미가 증폭되고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인 같은 경우는 양인이 같이 겹치거나 이런 걸 굉장히 두려워하거든. 그 다음에 목화통명은 이제 수기가 뛰어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묘월 간목이 화가 있으면 목화통명이 상이 되잖아. 이때 시험에 강한 명이 되는 거지. 그래서 추위에 시험을 합격한다. 이것은 어떤 그 교재에서는 추월이라고 해서 가을에 시험에 합격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건 그거보다는 행운에서 식상대살 또 상관가살 전형적으로 이럴 때는 기록을 뜻한다고 이제 보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위란, 명당의 문을 위라고 표현하거든. 그래서 추위라는 것은 가을의 대문이라는 뜻인데, 이때 그렇기 때문에 운에서는 이제 경금이나 신금을 만날 때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나 사실 병정화가 신금하고 조합되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우리는 항상 추위가시, 이 말을 우리는 양인 노살에서 추위가시라는 말은 묘월 간목이 정화를 쓰는데 경금운을 만나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염두에 두는 게 좋겠어. 그 다음에 목은 또 인을 곧 나타내니까 춘목은 되게 어질고 수명이 길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일주무의 요 부분인데, 이때는 그 묘월 간목이 그냥 경금이나 정화가 없이 신왕무의함을 뜻한다. 이렇게 해서, 왜냐면 바로 이제 앞대목에서 이제 그 춘목이 이제 춘월에 나면, 목이 춘월에 나면 처세가 안연하고 수명이 길다. 그러니까 일단 모강하다, 신왕하다는 걸 일단 전제로 하고 무의하다고 했으니까, 어떤 경우는 이것을 인수가 없는 경우를 생각해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인수가 없고 정화가만 있을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래도 원문에서 잘 살펴보면 그냥 경금이나 정화가 없이 신왕무의한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부득이 재운을 기뻐하는데, 이것은 삼화로 징기하는 시점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화의 계절로 가는 시점에서 암암리에 화가 발생하니 재를 보아서 식상쟁제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진월 간목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대목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삼화로 징기하는 시점을 인묘월에서 이렇게 드는 것도 조금은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설명이라고도 볼 수 있어. 그래서 어쨌든 양인격에서 재를 쓴다. 이것은 좀 부득이한 용법인데, 뭐 양인용재 이런 격국이 우리가 좀 떨어지는 격국이란 말이야. 뭐 어쨌든 뭐 전체적인 명식의 균형과 절충에서는 뭐 그렇게라도 써야 되는 거겠지만은, 그래서 크게 기격으로는 볼 수 없는데, 여기서 일주가 무의하면 재운으로 흘러야 길하다. 이 표현에서는 만약에
일주에 경금이 없고 정화만 있다면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이때도 재운으로 흘러서 길하고, 만약에 정화가 없고 경금만 있다면 이러면은 뭐 이때도 할 수 없이 경금과 정화로 길을 짜지 못하지만은 뭐 당연히 우리가 이제 약살은 재로 도와야 되니까 이렇게 재로 돕지 못한 경우에는 또 재운으로 흘러야 길하다 이렇게 하는 건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둘 다 쓸 수 없는 경우에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재운으로 흘렀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판단에서 자, 묘월 간목은 필시 경금을 쓴다고 했는데 이 필시라는 말이 여러 가지 오해를 놓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어쨌든 경금을 쓰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가 정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또 묘월 간목이 정화를 써가지고 정말 목화 통명의 상을 이루었어도 그것이 크게 되려면 사실은 경금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때 그 경금을 만약에 쓰게 된다면 양인 로살에서 칠살을 쓰게 되면 그 칠살이 약하면은 별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재로서 도와야 되니까 상관을 써서 재운으로 가든 또 칠살일 때 재운으로 가든 어떤 형태로든지 운은 재운으로 흘러야 좋은 건데, 일주가 무의하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그냥 앞뒤 대목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주가 무의하다 이럴 때는 그냥 사실은 뭐 인수 이런 거 없이 그냥 신왕하기만 한 것을 얘기하거든. 신왕하기만 한 것. 그러니까 신왕할 때 그러니까 뭐 재운으로 흐르는 것이 나쁘지 않겠지. 예를 들어서 일주가 무의할 때 신왕하기만 하면 재운으로 흐르면은 칠사를 칠 때는 칠사를 쓸 수 있고, 또 상관을 쓸 때도 재운을 보면은 춘목이 상관을 쓰면서 상관생재되면은 굉장히 총명하고 뛰어난 명이고 또 이재영상의 재능이 높고 성견지명이나 통찰력이 아까 뛰어나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잖아 아까 앞에서.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재운은 유용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자, 다음에 진호.